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은 H2의 분자 오비탈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C2V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A1, A2, B1, B2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분자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런 A1, A2, B1, B2로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위쪽에 있는 오비탈 B1, B2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 모양을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캐릭터 테이블에 B2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 값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군문에서는 이걸 캐릭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주요할 얘기는 이 캐릭터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C2죠. 여기 B2 대칭성을 가진 함수는 C2 대칭 조작의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얘를 갖다가 돌려줘야 돼요. 이 함수를 이게 C2축이죠. C2축에 대해서 돌려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이 돌려주기 전의 함수고 돌리고 난 다음에 함수를 내가 이제 풋사이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을 내가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풋사이를 C2 대칭 조작을 했더니 풋사이 프라임이 나왔다. 뭐 그런 식이죠. 다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까요? 풋사이 프라임은 풋사이에다가 C2라는 대칭 조작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근데 지금 풋사이 프라임이 뭐가 되죠? 얘가 풋사이고 얘가 풋사이 프라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똑같은 식을 풋사이 프라임은 마이너스 풋사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C2라는 대칭 조작을 표현하는 수라는 거죠. C2라는 대칭 조작을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대칭 조작을 숫자로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C2V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흔히 봤던 정삼각형 분자 모양이에요. 정삼각형 분자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굉장히 많은 대칭 조작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대칭 조작은 칠판의 수직으로 60도 돌려주거나 120도 돌려줄 때 분자가 안 바뀌죠. 이 축을 우리가 C3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2축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쪽 축에 대해서 180도 돌려주게 되면 분자가 안 바뀌게 되겠지. 여기도 C2축이겠죠. 이것도 180도 돌려주게 되면은 분자가 안 바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80도 돌려도 분자가 안 바뀌어요. C3축은 몇 개가 있냐면은 C2축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축은 60도 돌려도 되고 120도 돌려도 되기 때문에 C3축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2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C3축이 2개. 이 C3-2라는 것은 뭐냐면은 60도 돌려주고 120도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C2축은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칭 조작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D3 그룹이라고 불러요. D3 그룹은 몇 개의 함수가 있냐면은 A1 타입 있고 A2 타입이 있고 E 타입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린트문에 나와있지만 이 함수는 그럼 어떤 함수일까? 요 함수. 뿔뿔뿔은 모든 대칭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돼? 안 바뀌게 되지. 이거를 아무리 돌려주든지 이쪽 축으로 돌려주든지 이 모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캐릭터 값이 전부 111을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A1 타입의 함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개 함수가 있잖아요. 2개 함수는 일반 학습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얘는 에너지가 다 똑같다 그랬었죠. 요 2개 함수는 에너지가 다 똑같아. 디제네럴 때 있는 케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A1 타입이고 얘는 어떤 타입의 함수냐면은 E 타입의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E라는 거, E.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얘기야.
얘는 함수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고 두 개 함수로 표현된 함수 집합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 E타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책이세요. 그래서 캐릭터를 보면은 여기에 2자가 나와요. 2자. 얘가 도대체 2라는 숫자가 뭐냐, 그것을 오늘 얘기해 줘요. 그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디제네레트 돼 있는 케이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근데 이 디제네레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동안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PX 오비탈이 되죠.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너지가 같다 그러잖아요. 요 의미가 뭐냐면, 요 의미가 요 에너지 준위를 갖는 오비탈이 3개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요 3개의 함수에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모든 함수들이 요 에너지 준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풋사이는 예를 들어서 A1, PX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함수들의 집합이 여기 에너지 준위라. 그러니까 함수 3개가 아니라는 거야. 3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함수 집합이 요 에너지 준위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도 잠깐 표현되는 이 함수 집합을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무한히 많은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PG 오비탈이고, 얘는 뭐 PX 오비탈이고, 얘는 뭐 PY 오비탈이고, 그거 말고도 여기 안에 들어간 함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 중에 PX, PY, PG는 뭐냐면 이렇게 축상에 뻗어 있는 함수들이잖아요. PG 오비탈은 G축으로 뻗어 있는 함수고, PX 오비탈은 X축으로 뻗어 있는 함수고, PY 오비탈은 PY축으로 뻗어 있는 함수인데, 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XYZ축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지 않고 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P 오비탈이야. 걔도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PX, PY, PG를 선형결합해 주게 되면 임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오비탈도 나올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PX, PY, PG 말고 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 이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와 비슷한 상황이 그 다음 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사각형 얘기가. 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 우리가 잘 알듯이 전부 이게 뿔뿔뿔뿔 있고, 맨 위쪽은 뿔마일 때 별로 문제가 안 돼. 문제 이쪽에 나와요. 이쪽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그릴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오비탈을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책에는 마마 뿔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뿔뿔 마마로 이 두 개 오비탈을 표현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오른쪽처럼 표현해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뿔마, 그 다음에 여기 없어. 그 다음에 마뿔, 여기 없어. 어떤 책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요 두 개 디제네레이트 오비탈을 요 두 개를 표현했을 때는 요 두 개만 요 에너지 준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풋사이 1이라고 그러고 얘가 풋사이 2라고 그러면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풋사이 1과 풋사이 2로 표현되는 선형결합으로 모두 표현되는 모든 놈들이 요 준위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함수들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더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이거 더해주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 여기 마이너스 두 개 더해주니까 이게 나오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니까 다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 요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 두 놈의 선형결합으로 얘 표현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요 준위는 계속 말하자면 두 개가 아니고 함수의 집합이야. 이렇게 표현된 함수의 집합. 그래서 프린트물에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어떤 거대한 함수 집합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풋사이 1도 있고, 여기에는 풋사이 2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1,
파이2도 있고 파이1, 파이2는 뭐냐면 요거를 파이1, 파이2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표현된 함수 집합 중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두 개를 딱 그리지만 이것은 두 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선역가로 표현된 함수 집합이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풋사이 1이 있어. 풋사이 1에서 얘를 갖다가 잘 조작을 하잖아요. 그럼 풋사이 1으로부터 풋사이 2도 만들 수가 있고 파이 1도 만들 수가 있고 파이 2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풋사이 1에서 풋사이 2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 풋사이 1은 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근데 풋사이 2는 어떤 함수냐면은 뿔 마이너스. 얘는 단순히 이거 돌려버리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갖다 90도 돌려버리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풋사이 2는 여기 풋사이 2고 풋사이 1이라고. 풋사이 2는 풋사이 1을 90도 돌려주면 된다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함수를 대칭 요작시켜주게 되면 얘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파이1은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풋사이1을 돌려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도 사실은 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풋사이 1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90도 돌려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 함수가 나와서 두 개 더해주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파이 1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일까요? 파이 2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건 뭐 말해주면 되네? 파이 2는 풋사이 1에다 빼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큰 집합이야. 굉장히 많은 원소들로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 하나 딱 잡은 다음에 어떤 이무의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그 대칭 조작을 이용해서 대칭 조작을 하고 그 대칭 조작을 한 것들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언제나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요 집합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떤 디제너레이트한 어떤 레벨이 있다 그러면 얘는 두 개의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하나를 고른 다음에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칭 조작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대칭 조작에서 만든 놈들하고 더해주든지 빼든지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죄다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삼각형 얘기죠. 삼각형에 디제네이트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요 에너지 레벨은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가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선형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 두 놈의 선형결합의 집합하고 요 두 놈의 선형결합 표현된 집합은 둘 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 두 개 선형결합 표현된 집합을 내가 크게 동그란 그로 쳐.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집합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중에 아무 하나를 잡아.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나머지 원소들에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어. 얘네들을 돌려주든지 반사시켜주게 되면요. 얘가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다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풋사이 3고요. 얘가 풋사이 2거든요. 풋사이 3에서 풋사이 2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얘로부터 얘를 만들어내려고 해.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돌려줘요. 이게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돌려주게 되면은 돌려주는 것이 아닌 C3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CV야. 시그마 V야. 얘가 풋사이 3야.
얘도 풋사이스리야. 요거를 이쪽 방향에 대해서 미러 플레인을 시켜주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풋사이스리를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반사시켜주게 되면 요 놈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줘. 이쪽으로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C3야. 풋사이스리를 돌려주게 되면은 얘가 나오고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얘가 돼.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해줘.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2배로 커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로부터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대칭 조작을 이용해서 반사시킨다든지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요 두 놈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이 있어. 여기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거 하나만 딱 잡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좀 수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행렬에 관한 얘기, 행렬. 지금 이게 2차원 평면이거든요. 2차원 평면에 어떤 두 벡터가 있어. 여기에 V2라는 벡터고, 요게 V1이라는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대응을 시켜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어디로 대응을 시켜줘. 그래서 얘를 V1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얘들 대응을 시켜줘서 V2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벡터를 대응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V1이 있고 여기 V2가 있는데 얘는 V1 프라임으로 가고 V2 프라임으로 간다. 근데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잖아요. 그럼 벡터하고 벡터 연결해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행렬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행렬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행렬로.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좌표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얘로 대응시켜주고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대응시켜주는 것을 행렬로 표현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행렬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좌표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 축을 내가 V1 벡터라고 그러고 요 축을 V2 벡터로 잡아놨어요. 이게 기저 벡터에 해당하는 거야. V1 벡터, V2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할 수가 있죠?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뭐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냐? 2, 3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벡터가 격자를 이렇게 만들어져서 2, 3에 해당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V1 벡터, 이걸 V2 벡터이기 때문에 이 놈은 몇 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3, 2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1, 0이 될 것이고 이 점은 0, 1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정해주게 되면 비로소 내가 좌표를 정해줘요. 이건 1, 0이다, 0, 1이다, 2, 3이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 0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3, 2로 가는 것이고 0, 1은 어디로 가냐면은 2, 3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1,0은) 어디로 가냐면은 3, 2로 가. 그 다음에 0, 1은 2, 3으로 가. 그럼 여기에 행렬은 몇 바이 몇이 되려면은 2x2 행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2x2 행렬이 뭐가 돼야 1, 0을 3, 2로 보내고 0, 1을 2, 3으로 보내고 구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3, 3, 2, 2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보내고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보내. 그것을 내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거 행렬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정했을 때는 요 변환이 어떤 행렬로 표현되냐면은 3, 2, 2, 3이라는 행렬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나는 이 축을 이렇게 정하고 싶지가 않아. 다르게 축을 정하고 싶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빨간색으로 축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을 내가 이렇게 정했더니 행렬이 3, 2, 2, 3이 나왔는데 난 그렇게 정하지 않을래. 이렇게 정하려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다 45도 회전시켜준 빨간색으로 축을 정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45도로 회전시켜줬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각각의 점들이 다른 좌표축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면은 난 축을 이렇게 정할래.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점은 바뀌지가 않았죠. 점은 요 점으로 가고 요 점도 요 점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어. 다만 뭐가 바뀐 거죠? 축만 바뀐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축을 바꿀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처럼 요게 기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게 기저 벡터가 되고 요게 기저 벡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좌표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요 점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점은 루트 2분의 1에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왜 루트 2분의 1인지는 프린트물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요 축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축이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하고 여기에 위치해요. 그럼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근데 딱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은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2분의 1이 돼. 요거 루트 2분의 1이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좌표가 요 좌표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된다. 요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분의 1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요 좌표점 축을 정해주게 되면은 좌표값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안 바뀌어. 점은 안 바뀌는데 축만 바뀌게 되면서 좌표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요 데이터 값 가지고서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마찬가지로 행렬을 만들게 되면은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5, 0, 0,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 점을 여기로 옮겨주고 요 점을 여기로 옮겨주는데 내가 축을 이렇게 잡았어. 내가 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요 변환을 어떤 행렬로 표현할 거냐면 5, 0, 0, 1이라는 행렬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을 잡지 않고 난 축을 이렇게 잡겠다. 수직으로 잡아다 그랬을 때 요 변환, 똑같은 변환을 어떤 행렬로 표현하냐면 3, 2, 2, 3이라는 행렬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요 행렬하고 3, 2, 2, 3이라는 행렬하고 5, 0, 0일은 사실은 똑같은 변환을 나타내주는 행렬이라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표현만. 내가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행렬로 표현될 수 있고 다른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행렬, 두 행렬 있잖아요. 두 행렬은 공통점이 있어.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요. 내가 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요 변환이 어떤 행렬로 표현되냐면은 3, 2, 2, 3이라는 행렬로 표현이 되고요. 프린트맨 오른쪽에 내가 축을 이렇게 잡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똑같은 변환이 어떤 행렬로 표현되냐면은 5, 0, 0, 1이라는 행렬로 표현돼. 얘하고 얘는 똑같은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인데 외양상으로 달라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요 대각선의 합 있죠. 이 대각선의 합을 선형대수학 혹은 수학에서는 트레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군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선의 합을 캐릭터라고 불러. 똑같은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캐릭터 값이 같아. 내가 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3, 2, 2, 3이라는 행렬로 변화를 표현하는 반면에 똑같은 변화를 내가 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5, 0, 0, 1이라는 행렬로 표현되는데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은 공통점이 뭐냐면 대각선의 값은 똑같아. 얘도 6 나오잖아요. 얘도 6 나온다는 거예요. 트레이스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은 겉으로 보기엔 모양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트레이스 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트레이스 값은. 자, 아까 우리 군론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아까 뭐 D3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뭐 A1이 있네, A2가 있네, E 그런데 요 값들이 있었잖아요. 요 값들. 요 값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를 캐릭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캐릭터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캐릭터 값이. 쉽게 말하면 이제 트레이스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변환이 있어. 어떠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화시켜. 어떠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화시키는 거야.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화시키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행렬로 표현을 해. 그런데 그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나는 이 벡터를 요 축으로 표현했을 때는 요 행렬이 나타나고 요 축으로 나타낼 때는 요 행렬로 나타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 대각선의 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의 예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그리지만 요 오비탈을 그려주게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두 개의 디제네트 스테이트. 지금 요거를 보려고 해요. 요거. 근데 얘는 프린트문의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디제네트 상태를 난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 뿔마 요점. 그 다음에 뿔마.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요 집합을 표현하려고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아래쪽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뿔마 점 마뿔점. 여기 요 네모친 부분은 함수 두 개가 아니고 두 개의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합을 나는 요 두 개의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 두 개의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어떤 변환이 있게 있었잖아. 얘를 이쪽으로 바뀌고 얘를 이쪽으로 변하는 변환을 나는 요 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벡터를 요 축으로 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른. 기저 벡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나는 요 좌표평면을 요 기저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요 기저 벡터로 요 벡터들을 표현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요 좌표평면에 있는 점들이 뭐랑 같은 거냐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요 두 개의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공간이 바로 좌표평면에 있는 벡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벡터들을 나는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 바꾸는 것이 결국 뭐냐면 대칭 조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있는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요게 있어. 요게 있어. 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C2 대칭해서 돌려버려. 그럼 다른 함수가 나오죠. 요 함수 돌리게 되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얘를 돌리게 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야. 얘도 여기에 있는 함수지만 얘도 여기에 있는 함수인가요? 맞죠? 요 함수를 C2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 요게 나와. 얘도 여기에 있는 함수지만 얘도 여기에 있는 함수야.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함수를 요 점이라고 표현해줘. 여기에 있는 함수를 요 그래프해주고 요게 바로 C2라는 거예요. C2라는 것을 이용을 해. 요게 좌표평면은 뭐냐면은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어떤 벡터들이야. 요 함수를 요거라고 표현하고 요 함수를 요거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여기 연결시켜주는 것을 C2 대칭 조작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2 대칭 조작도 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행렬.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C2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해 주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두 개 함수를 갖다 줬어요. 첫 번째 함수는 이 함수.
두 번째 함수는 여기서 이 함수를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 함수를 내가 풋사이 2a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줘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죠? 빼기 풋사이 2a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풋사이 2b라고 불러주려고 그래요. 풋사이 2b를 돌려줘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풋사이 2b가 나오네. 다시 말하면은 풋사이 2a라는 함수를 돌려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풋사이 2a, 풋사이 2b라는 함수를 돌려주게 되면은 풋사이 2b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자, 풋사이 2a라는 게 있고 풋사이 2b라는 게 있어. 얘를 갖다가 180도 돌려줬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죠? 풋사이 2a는 마이너스 풋사이 2a, 풋사이 2b는 그냥 풋사이 2b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요걸 갖다가 행렬로 표현해 주려고 그래. 풋사이 2a, 풋사이 2b는 2x2 매트릭스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얘가 얘로 됐는데 그럼 여기 2x2 매트릭스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1, 0, 0, 1 해주면 된다.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풋사이 2a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보면 풋사이 2b가 나온다. 자,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180도 돌려주는 거. 180도 돌려주는 대칭 조작을 뭐로 표현할 거냐면은 요 2x2 매트릭스로 표현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요 대칭 조작을 예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C2 대칭 조작을 요를 행렬로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나는 그때 요 함수 집합을 뭐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냐면 요거의 함수 집합으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 함수 집합을 요거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C2 대칭 조작은 요 행렬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이거?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한 놈을 다른 놈으로 대응시켜주고 이게 풋사이 어떤 한 놈을 다른 놈을 대응시켜주잖아. 이게 풋사이 2a고 풋사이 2b야. 그러니까 풋사이 2a 프라임이고 풋사이 2b 프라임. 풋사이 2a를 풋사이 2am으로 풋사이 2b를 풋사이 2b로 했을 때 이걸 행렬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좌표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좌표축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요걸 표현할 때 요 두 개의 기저 벡터로 얘를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개가 바로 아까 그 두 함수라는 거예요. 요 두 개 디제네이트된 케이스를 난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나는 요 집합을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C2 대칭 조작은 뭐로 표현되냐면은 얘로 표현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곧 할 거야. 그렇지 않고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 두 개 선형결합으로 C2 대칭 조작 또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행렬. 곧 구할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얘부터 보자. 요 두 개 함수 집합을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C2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C3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가 C3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게 풋사이 2A예요. 자, C3는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7, 8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돌려주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C3야. 마찬가지로 여기 풋사이 2B거든요. 얘를 돌려줘요. 돌려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게 C3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놈, 요게 풋사이 2A 프라임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풋사이 2A 플러스 풋사이 2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얘를 돌려주게 되면은 요 모양이 나오거든요. 요 모양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놈에다가 요 놈 더해준 다음에 빼기 2분의 1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에다 얘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에다 얘를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큰 거 그대로 남죠. 그죠? 마이너스 큰 거 그대로 남아.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거 플러스 나오겠죠. 그죠? 2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게 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하고 얘를 2개 더해주면 요거 2배로 커져. 2배. 여기도 2배짜리가 나와.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풋사이 2A라는 함수를 C3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풋사이 2B를 C3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얘가 나와. 얘.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해줄 수가 있냐면은 2분의 1에다가 3 풋사이 2A 빼기 풋사이 2B랑 같아. 자, 얘를 돌려주게 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의 구원, 그 다음 페이지에 내가 설명해줬어요. 얘가 왜 얘랑 같냐?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나와있어. 오른쪽에.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보면은 풋사이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 풋사이 2A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큰 거. 풋사이 2B야. 여기다가 3배를 해. 3배를 해주게 되면은 요놈 3배 되겠죠? 요놈 3배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은 빼줘야 돼. 여기다가 3배를 해주고 여기다가 빼줘야 되거든.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놈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놈에다가 3배 해주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오고요. 요놈에다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 요놈이 나올 거예요. 이건 2배가 되고 이건 1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해줘.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 플러스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2배짜리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배짜리 구슬이고 여기는 하나짜리 마이너스야. 그러면 몇 배가 나오네? 2배가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네? 3배짜리 마이너스랑 1배짜리 마이너스가 되니까 4배짜리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줘.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1짜리, 1짜리, 2짜리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풋사이 2B를 C3 대칭 조작해주게 되면은 요 식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풋사이 2A를 C3 대칭 조작하니까 요 모양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행렬로 표현해주겠다는 행렬로.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을 해보거든요. 풋사이 2A 프라임, 풋사이 2B 프라임, 풋사이 2A, 풋사이 2B. 여기에 2x2 매트릭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얘가 아까 뭐였었죠, 얘가? 여기가 뭐였었네? 여기가 빼기 2분의 1에 풋사이 2A 플러스 풋사이 2B였었고요.
여기가 뭐였었냐면은 2분의 1에 3 풋사이 2a 빼기 풋사이 2 비었었거든. 여기 2x2 매트릭스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냐면은 C3라는 대칭 조작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약간 지리하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C3라는 대칭 조작을 2x2 매트릭스로 표현했더니 얘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C2라는 대칭 조작은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됐냐면은 마이너스 1, 0, 0, 1이라는 매트릭스로 표현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C3라는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하면 요 놈이 나오고 C2라는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해주게 되면 요게 되더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행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대각선 값이 중요하다는 거야. 요 대각선 값이 얼마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C3의 캐릭터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반면에 C2 대칭 조작의 캐릭터는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얼마냐면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캐릭터 태블이 나와 있죠. 캐릭터 태블이 보면은 D3 나와 있고 밑에 보면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가 있고 C3가 있고 C2가 있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C2의 캐릭터는 얼마로 나오냐면 0으로 나오고 C3의 캐릭터는 얼마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C3 대칭 조작을 구해봤더니 행렬이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도합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2라는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했더니 이게 나와. 근데 두 개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0이기 때문에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캐릭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군론에 의하면 이런 대칭 조작들이 있잖아요. C3라는 게 있고 C2라고 하는 식으로 대칭 조작들이 있는데 그 대칭 조작들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행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행렬. 그래서 그 행렬을 여기다 써주는 것이 아니고 행렬의 대각선 값들만 여기다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 테이블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요 행렬은 어떻게 구한 거죠? 요 행렬은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디제너레이트된 레벨이 있어. 함수 집합이야. 요 함수 집합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요 함수 집합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요것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은 C3가 행렬로 나올 거야. C3가. 얘도 C2가 어떤 2x2 매트릭스가 나올 거야. 지금 방금 구해서 얘도 C3는 2x2 매트릭스가 나오고 C2는 2x2 매트릭스가 지금 요거 했거든. 요 함수 집합을 요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C3도 행렬을 만들었고 C2도 행렬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나는 요 함수 집합을 요것의 선형결합이 아니고 요것의 선형결합으로 구할래 하고서 마찬가지로 C3하고 C2를 구할 수가 있을 거라. 이제 곧 구할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구했더니 얘하고 얘가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 요거 트레이스 있잖아요.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 C3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나 이렇게 구한 C3 매트릭스의 트레이스가 같다라는 거야. 요게 트레이스하고 요 트레이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마지막은 요거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C3하고 C2를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짓을 할 거예요. 비슷한 짓을. 이제는 두 개 함수가 뭐냐? 이거 나왔어.
이게 풋사이 2A예요. 자, 그 다음 풋사이 2B는 아까랑 다르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점이고 풋사이 2B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풋사이 2A를 C2 해봅시다. C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주는 거거든.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얘를 C2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풋사이 2A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풋사이 2B를 C2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 나오고 C2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게 될 거죠.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은 풋사이 2B는 풋사이 2A 플러스 풋사이 2B라는 것 같아요. 이 함수는. 자, 얘에다 얘 더하면 얘가 나오네. 요걸 갖다가 요 축에 대해서 180도 돌려주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요 함수는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면 요거 나오죠.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3세대에서 없어질 버리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이거 점이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여기 없는 놈하고 플러스 더해주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풋사이 2B를 180도 회전시켜주게 되면 요 함수가 나오고요. 풋사이 2A를 180도 돌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풋사이 2A가 나오고 그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렬 표현을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풋사이 2A 풋사이 2A 플러스 풋사이 2B 2x2 행렬이 나올 것이고 여기가 풋사이 2A 풋사이 2B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뭘 거냐면 여기가 그럼 얘는 해보면 뭐가 나와요? 빼기 1, 0, 1,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C2라는 거지. 아까랑 다르다는 거야. 아까는 뭐였었네? 아까는 뭐였었냐면은 아까는 C2가 아까는 그 전 페이지에 보면은 빼기 1, 0, 0, 1이었어. 아까는. 그러니까 똑같은 대칭 조절, 똑같이 180도 줄여주는 건데 아까는 행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이 돼.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뭐는 같죠? 얘가 같다라는 거야. 얘가. 이거 두 개 더한 캐릭터 값은 트레이스 값은 같다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 자, 마찬가지로요. C3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어. C3 해주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갖다 이쪽 축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점 찍고 플러스 찍고 얘를 돌려주게 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빼기 풋사이 A 플러스 풋사이 2B랑 같아. 얘에다가 얘를 더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 얘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얘도 C3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풋사이 2A가 나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행렬로 표현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빼기 1, 빼기 1, 0 이렇게 나와. C3가. 근데 아까는 C3가 뭐가 나왔었죠? 아까는 어떤 행렬이었었냐면은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아까는 이걸 썼다는 거죠. 아까는 얘였고 지금은 얘였어. 형태가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죠? 이거 더한 건 같다는 거예요. 이거 더한 거는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다. 트레이스 값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에서는 행렬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의 대각선에 한만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